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영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4%대 수준까지 올랐어요. 연말까지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두 차례 인상하리라고 보는데, 그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만약에 2.0%만 되면 7.0%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않느냐. 물론 제2금융권은 뭐 10% 넘어서겠죠. 그런데 이 금리가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8%대 대출 금리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경기가 좋고 뭐 소득이 많을 때는 금리가 올라도 되는데, 그런데 소득은 줄고 그 금리만 오르면 그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2023년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지금 분석이 이제 가능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2023년이 원래보다 경기가 나쁠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국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회사채, 은행도 회사니까요. 회사채에 대한 그 수요가 감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 하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더군다나 이금융권은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또 인상하겠죠. 그러면 이금융권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1금융권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도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 등 금융회사 회사채, 뭐 은행채도 회사채니까요. 가격 하락폭이 확대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도 또 올라가는데, 두 번째 또 이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양극화가 진행 중이거든요. 뭐 최근에는 강남 지역에도 그 청약 경쟁률은 290대 1인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실제로는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뭐 그런 대로 괜찮는데, 뭐 약 90% 지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경기 불황 국면에 이제 진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채권 증가가 우려돼요. 그 경우에는 이제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대출 여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장 기업 중에는 한계 기업이 많잖아요. 전체 기업이 50%가 한계 기업이니까 뭐 가게도 뭐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가게가 뭐 지금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실 채권이 증가될 것 같다. 그러면 대출금리 올라가거든요. 자금 조달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예요. 뭐 하반기부터 당장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죠. 그러면 회사채 발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회사채조차도 우량 기업이나 가능한 것이지,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그 비우량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거든요. 회사채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정권회사가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권회사 위험이 생기니까 결국 또 자금 조달 금리가,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또한 유상증자가 이제 어려운 것도 내년에 회사채 발행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제 유출되겠죠.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해 뭐 약 한 500억 달러가 나갔거든요. 그 외환위기 발생할 2008년도 정도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내년에 경기가 불황이 되면 올 하반기부터 뭐 본격화가 될 것 같은데, 한국에는 경기 불황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가겠죠. 그럼 환율이 또 상승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가면 또 경기 불황이니까 수출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고, 외채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반기에는 더욱더 외채가 증가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까지 빠져나가면 환율 상승 압력을 받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는 주식시장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라. 최근에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구리회사 추천을 했지만은 영업 실적이 이제 3년 연속 개선되니까, 그것도 3년 연속 2배씩 개선되니까 2021년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을 추천했는데, 2022년 환경과 2023년 주식시장 환경에 이제 부합되는 투자 전략이지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 조짐이 있을 때는 영업 실적만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 실적이 2022년에도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업은 또 자금 조달 금리가 내려가요. 왜냐하면 영업 실적이 회사채 발행 금리도 낮아지고, 또 유통시장에서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시장 금리가 올라도 문제가 없죠.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트리플 B에서 더블 A만 되더라도 금리가 4% 이상 차이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 상승하면 시중 유동성이 이제 은행을 흡수되죠. 중앙은행 흡수되는 돈도 있을 거고, 시중은행에 외화예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시중의 유동성은 더욱더 줄어들면서 회사채 발행 물량은 또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은 또 돈 조달을 해야 되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은 상환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가 늘었거든요. 한국도.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 물량도 증가할 거다. 그런데 우량 기업만이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거고, 다수의 기업들은 회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사채 시장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건데,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간사 회사가 이제 증권회사인데,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공모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간사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회사채 발행 간사 회사도 결국은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 발행 금리는 더욱더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기준금리가 인상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올해까지 2.0% 정도 본다면 내년에도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 아니냐. 미국이 내년 말까지 인상 계획을 발표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아무리 금리가 안 올라도 자금 조달 시장 금리입니다. 정도는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현재 6.23%인 것이 연말에 7% 된다면 시작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내년에는 8%도 돌파하지 않겠냐.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소득도 늘고, 그 다음에 자산 소득도 늘고, 또 영업 환경이 좋고, 그럴 때는 금리 좀 올라도 괜찮아요. 물가 오르고 금리 올라도 좋은데, 근데 영업 환경은 나빠지고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등 가계소득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근로자의 70%가 중소기업에 다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소득이 감소한다면, 또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8%대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택시장이 윤석열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 불황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대까지 상승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달라져 가지고 소득하고 그 비례해 가지고 대출 한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그 소득이 만약에 감소한다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그 아주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죠, 그게.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95% 내지는 90% 지역에서는 거의 다 주택 시장이 불경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